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는 순간.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몸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센 약을 찾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몸을 되살리는 힘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비싸지 않은 재료, 이미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것들, 그 작은 것들이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꿀과 마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조용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해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50대 이후의 혈관 건강과 컨디션 회복에서 이 두 재료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부분이지요. 그럼 이제 꿀과 마늘이 한 사람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70을 맞은 김현수 어르신은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은퇴 후에도 하루에만 보씩 걸으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손이 붓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쉽게 차고 날씨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예전의 가벼운 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작은 불편함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찾아온 작은 딸이 직접 만들어 온 병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황금빛 꿀과 얇게 썬 마늘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어머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이 고마워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열고 닫는 작은 의식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어르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덜 뻣뻣했고 저녁 산책이 덜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예전보다 조금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 내 몸이 아직도 반응하고 있구나. 누구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수 어르신에게 이 경험은 단순히 음식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몸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의사의 시선으로 천천히 살펴볼까요?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만나면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검사에서는 괜찮다는데 일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생활의 질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검사의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치가 아니라 일상 속 감각으로 먼저 변화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현수 어르신처럼 손끝의 미세한 뻣뻣함, 밤마다 뒤척이는 작은 불편함, 계단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무거움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건넵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면 앞으로의 큰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로서 배운 소중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복잡한 방법보다 심리적으로 부담 없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통 식재료는 꾸준함을 만드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꿀과 마늘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약은 아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사 리듬을 안정시키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차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 어르신처럼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평범한 재료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원리로 변화가 느껴지는 걸까요? 그럼 이제 꿀과 마늘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과학의 시선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꿀과 마늘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전통 재료라는 친숙함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조리하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이를 완화해주는 식습관은 순환 건강과 전체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 역시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식사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꿀의 부드러운 단맛은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에너지 회복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감기나 피로, 회복에 꿀을 활용해온 이유도 이런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2020인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식이 항산화 섭취와 혈류 지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항산화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혈류 속도가 평균 15% 정도 개선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정 재료가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산화 섭취가 꾸준한 생활 습관 속에서 몸의 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한영양학회 2021 자료에서도 마늘의 활성 성분이 혈중 지질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역시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에 유익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재료가 특별한 비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은 작은 균형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꿀과 마늘은 그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리듬을 안정시키며 하루의 흐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평범한 재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꿀과 마늘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효능과 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꿀과 마늘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특별한 약효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복잡한 자극보다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자극에 더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꿀과 마늘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첫째,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산뜻한 매운맛과 꿀의 부드러운 단맛이 소화 리듬을 자극해 속이 가라앉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 잠들기 어려워지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식사 후 무거움이 조금 덜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둘째,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어 겨울철 순환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데 양쪽 모두 몸을 차분히 데워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며 긴장이 풀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셋째, 기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늘의 향이 더해지면 몸이 깨어나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루가 유난히 지치는 날, 꿀 한 스푼과 따뜻한 차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 먹기 쉬워 꾸준함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꾸준함인데 꿀과 마늘은 이미 생활 속에 익숙한 재료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한 스푼, 또 다른 분은 저녁 식사 후 한쪽의 마늘을 먹으며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이 작은 루틴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선물합니다. 다섯째, 하루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들기 전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늘의 은은한 향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처럼 꿀과 마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 좋은 점들을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꾸준히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마늘은 생으로 먹을수록 향이 강하지만 익히거나 절여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구운 마늘이나 꿀에 절인 마늘을 선택하시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마늘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절반 양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꿀은 하루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조금 섞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사 후 가볍게 드셔도 됩니다. 단,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을 조금 더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때는 마늘 한쪽을 얇게 썰어 꿀에 살짝 적셔 드시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향이 강하게 느껴지면 꿀물 한 모금과 함께 넘기시면 훨씬 편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사이에 드시면 속이 차분해지고 잠들기 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관법도 간단합니다. 꿀에 절인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을 사용할 때는 얇게 썰어 바로 섭취하거나 조리 직전에 손질하여 신선한 향을 유지해 주세요. 꿀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천법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천천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이제 다음 단계가 궁금해집니다. 모든 분이 같은 방식으로 따라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체질,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연령과 상태별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응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같은 방식으로 꿀과 마늘을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체질, 그리고 평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 훨씬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50대 초반이라면 소화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침 식사 직후에 마늘 한 쪽과 꿀 한 티스푼을 함께 드시면 하루 에너지 리듬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아침 공복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시는 편이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질환별 응용도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자극이 덜하고 혈압 변동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꿀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꿀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소량만 섞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식사 후에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이나 꿀 절인 마늘이 더 적합합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구우면 향은 줄지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마늘을 얇게 썰어 꿀에 잠시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도 완화되고 위 부담도 적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나 불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씩 마시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늘의 은은한 향이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특히 유익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추어 조절하면 부담 없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께 이 방법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야 할 경우를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꿀과 마늘은 대부분의 분들께 비교적 안전한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예민해지고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식습관도 몸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항응고제나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혈액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작용이 겹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거나 담당 의사와 간단히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당뇨가 있는 분은 꿀 섭취량을 특히 조절해야 합니다. 꿀의 자연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며 평소 혈당 변동이 큰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꿀을 완전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 양과 시간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장장애가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생마늘을 먹을 때 속쓰림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마늘은 피하고 구운 마늘이나 꿀에 잠시 절인 마늘처럼 자극이 줄어든 형태로 바꾸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드신 후 속이 불편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마늘이나 꿀에 민감한 분들이 있으며 입이나 목 주위가 간질거리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이후에는 양을 조금씩 늘려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도 지나친 마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속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먹고 나서 유난히 피로하거나 속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면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식습관이 몸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마늘이 특별한 치료법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재료는 건강을 보조하는 작은 습관일 뿐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믿되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처럼 몇 가지 주의점만 잘 지키면 꿀과 마늘은 많은 분들께 무리 없는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수를 반복하면 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흔히 겪는 실수와 해결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꿀과 마늘은 간단한 재료이지만 많은 분들이 작은 실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좋은 줄 알았는데 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효과를 빨리 느끼고 싶어 하루에 여러 쪽의 마늘을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조금만 많아져도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는 불편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공복에 마늘 세네 쪽을 드신 뒤 위가 뒤틀리는 느낌을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한쪽만 드시고 몸이 편안할 때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보관을 오래 하는 것입니다. 꿀에 마늘을 넣어두면 오래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향과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가까이 둔 절인 마늘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해졌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꿀은 보존성이 높지만 마늘은 공기와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감이 변하고 향도 강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만들면 5, 7일 안에 드실 만큼만 소량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 향도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실수는 공복에 바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빈속으로 마늘을 먹으면 속이 화끈거리거나 목 아래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예방하려면 식사 직후나 간단한 간식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도 공복에 바로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 피곤함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신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잘 먹는 방식 그대로 따라했다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일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생마늘을 잘 먹는데 본인은 속이 약해 생마늘만 먹으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운 마늘로 바꾸거나 꿀에 잠시만 적셔 부드럽게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도 내 몸이 편한 방식이 먼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수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몸의 편안함을 크게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먹는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섬세하게 살피고 조금씩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을 때 비로소 꾸준함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음은 사소한 불편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는 날도 많아지고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조차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를 돌보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깨우는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거창한 결심도 무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꿀과 마늘처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작은 재료 하나로도 몸의 리듬을 차분히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따뜻한 마음으로 열고 하루의 끝을 조금 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날은 빼먹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수 어르신처럼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몸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내가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은 나이를 초월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회복되는 순간 삶의 질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젊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작은 약속 하나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 몸이 편안한 선택을 한 가지 해보자. 그 선택이 꿀 한 스푼일 수도 있고 마늘 한 쪽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산책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자신을 위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은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겼다면,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어 주었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부드럽게 나누어 보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챙길 때 더 오래 지켜지는 선물이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흐르기를 바랍니다.